칼부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? 빈정거림이 있었겠어요? 폭력 영화, 피 튀기고 하는 이 영화는 보지 말아야 됩니다. 뇌과학적으로. 브레인에 상처를 입습니다. 브레인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. 칼부림 사건에 이런 곡에 PC게임에 그런 게 많잖아요. 꽤 있잖아요. 네. 이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놀라운 거는 그게 행동으로 표출됐다는 거예요. 그런데 많이 노출됐다는 건 다 인정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흉악한 사건이나 해서는 안 될 걸 곧장 하지는 않거든요. 배외측 전두엽이 그걸 막 억누르고 있거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억누르는 힘이 약화됐을 때 행동으로 표출되거든요. 그러면 억누르는 힘이 언제 약화되느냐? 스트레스입니다. 그런데 왜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돼버리느냐 하는 거는 표현하고 좀 관계 있다고 봅니다. 오늘도 내가 아침에 그 길 헷갈린 걸 굉장히 누구보다도 리얼하게 표현하는 거 들어보셨죠? 그래서 내가 지나가는 행인들한테 내가 10분 이상 헷갈리는 상황에서 물어봤더니 몇몇 사람도 헷갈렸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 얼굴을 딱 봤더니 그냥 말 그대로 나무 일처럼 뭐 헷갈릴 수 있고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. 무슨 간단히 이야기하면 감정의 표현이 무덤덤해졌다는 거예요. 좋게 이야기하면 너그러워졌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브레인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엄밀하게 그 감정적 답답함을 스스로 모니터링을 못 했다는 겁니다. 모니터를 못 했기 때문에 갑자기 푹 하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. 조용한 사람도 조심하라고. 화나면 사고 친다고. 그 말이 뇌과학적으로 브레인 사이언스로 섬식 뭐가 있는 겁니다. 우리가 느끼는 대로 정확하게 표현을 다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. 표현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자꾸 박탈되는 상태에서는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였는가를 모니터링을 못 해요. 모니터를 못 하면 뚜껑이 갑자기 폭발해버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그 기사를 봤더니 그런 걸 자꾸 접했다는 것도 사회적으로 안 좋지만은 그보다 더 지금 위험한 상황이 그걸 곧장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데서 놀라웠다. 우리 사회가 그 수준까지 갔다. 그걸 브레인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스트레스를 매 순간 모니터링 해갖고 폭발하기 전에 사회적으로 좀 있어 분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가 원천적으로 자꾸 박탈되는 그룹들이 자꾸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감정은 표현하라. 감정은 표현하라. 그러면 큰 사고가 안 일어납니다. 그 흔히 보면 아니 저 친구가 그냥 조용하고 동네에서 그냥 별 말이 없고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. 이 편도체, 분노를 폭발하는 이 편도체를 억제를 못해요. 분노를 폭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분노를 잘 못 느껴요. 이게 이제 감정이입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공감 능력도 없다라는 게 비슷한 건가요? 예, 정확하게 이제 공감 능력이 안 되는 건데 공감 능력이 되려면 타인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고통을 받는가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사회적 평가를 이런 행동을 하면 타인이 고통을 받는다는 이 평가가 작동이 해야 돼요.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변태적이라고 그러죠.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. 뭐든지 반복을 하게 되면 중독이 되고 중독이 되면 스스로 욕망을 일으켜버립니다. 우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뭐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하는 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정신작용이 습관입니다. 습관적 회로가 자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. 그래서 마약이나 이런 거는 보상이 없어도 계속 돌아갈 수 있습니다. 처음에는 보상을 요구하는데 담배 중독, 알코올 중독, 중독이 어느 단계 넘어가면 보상하고 분리돼 버립니다. 그러면 자가 발진이 돼 버려요. 굿. 네, 좋은 질문입니다. 질문이 핵심적인 질문입니다. 왜냐하면 표현이 원활하지 않아서 물어보면 표현을 하고 싶은데 머리가 하얘졌다는 거예요. 적당한 형용사나 적당한 명사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.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조금 놀랐던 게 뭐냐면 미국에서도 석사에서 박사로 올라갈 때는 그 GRE 시험을 보는데 미국 사람들도 보더라고요. 근데 놀라서 아니 미국 사람들 GRE 내용을 봤더니 단어를 암기하는 건데 그 단어가 굉장히 고급 단어예요. 근데 그거는 당연히 인문학이나 역사나 뭐 문학 하는 사람들 필요할 것 같은데 공대에서도 석사에서 박사 올라가는데 미국 사람이 GRE를 보더라고요. 자기 나라 말인데도 그 어려운 단어가 가장 힘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뉴욕 타임즈의 사설 같은 걸 능숙하게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. 고급 저널에서는 굉장히 고급 단어를 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단어를 습득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. 자, 요점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지가 발달했다, 지능이 높아졌다는 게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는데 가장 상황하게 높은 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고급 단어를 쓰는가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자나 물리학자가 되는 거는 그 학자들이 쓰는 한 꾸러미의 전문 용어에 익숙해지는 과정이잖아요. 일반인은 평생 들어가도 그 전문 용어를 못 들어보잖아요. 쓸 수도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전문 분야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. 제가 이쪽에서 한 30년 공부를 한 결론이 뭐냐면 모든 학문은 어떤 점에서 언어학입니다. 용어를 익숙해지는 과정이 그 분야의 공부의 50%가 넘습니다. 근데 그 용어 해봤자 100개를 안 넘어가요. 그럼 한 달만 작심하면 100개의 영어 능숙해질 수 있어요. 근데 우리 사회가 그걸 안 가르쳐주고
암기를 창의성에 반대된다 자꾸 생각하고 암기하는 걸 등한시하는데 이거는 감정하는 문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애들이 성장하면서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 사회화됩니다. 특히 다양한 아름다운 형용사를 많이 접하지 않으면 그 내면의 어떤 세계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냥 우리가 고급 용어를 많이 아는 걸 지식을 쇼잉업하는 현학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고급 용어는 학술적 용어는 마땅한 그 용도가 있어서 출현한 겁니다. 그 용어를 쓰지 않으면 거의 안 됩니다. 왜 안 되느냐 하면 다른 말로 대체하려면 자 민주주의란 말을 간단히 했어요. 그걸 다른 말로 대체하려면 많은 서술이 필요합니다. 한 페이지 정도 설명을 해야 돼요. 예, 예를 들면 불교에서 진여법계라는 고급 용어가 있다 합시다. 그럼 그 용어를 중고등학생이 설명하려고 풀어서 보면 한 페이지를 풀어 써야 돼요. 이게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왜 우리가 고급 용어를 숙달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 고급 용어는 그 용어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사고 폭을 2배, 3배 넓혀줍니다. 그리고 또 정확하게 보여주게 합니다. 기억이 3종류가 있습니다. 3단계를 거쳐가는데 첫 단계는 기억을 일단 축적을 해야 됩니다. 소설을 읽든 역사책을 읽든 수학책을 보든 기억을 대규모로 축적을 해야 됩니다. 그 단계가 일단 끝나면 분야마다 그 단계가 5년, 10년 걸립니다.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기억을 활용해야 됩니다. 요 단계까지 일단 올라가야 됩니다. 기억의 활용의 단계는 그 기억을 불러오는데 3초가 걸리면 안 됩니다. 원소기호 산소가 몇 번인지 물으면 8번이요 딱 나와야 돼요. 그게 3초 넘어가면 활용 단계가 아닙니다. 한참 생각하면 알 수 있겠지. 세종대왕이 조선에 몇 대의 임금이냐 물으면 글쎄 태종 태세 이렇게 하려면 몇 초 걸리잖아요. 그건 활용 단계가 아닙니다. 활용 단계가 아닌 지식을 갖고 지식이라 하면 안 돼요. 그거는 우리를 바꾸진 않고 뭐 하냐면 알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줘요. 이게 함정입니다. 무슨 얘기냐면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하고 탈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른 현상이잖아요. 탈 수 있어야 돼요. 그거는 기록의 활용 단계까지 올라가야 돼요.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책을 많이 읽는 거는 필요 조건인데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. 많이 읽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. 많이 읽는 거는 도움이 돼요. 근데 결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서 결정적인 몇 가지를 갖고 반복 숙달해야 돼요. 뭐 어디서 들으니까 이소룡이가 그런 이야기 했다 같은데 나는 1000가지 종류의 발길짓 하는 사람보다 한 가지 발기술을 1000번 할 수 있는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. 그 말입니다. 바로 이게 바로 숙달 단계, 지식의 활용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. 2단 엽차기도 수천 번 그 한 동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바로 킬러 테크놀리다. 그 한 불로 모든 적을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.